멜라닌 분비의 균형이 깨질 경우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질환이 생긴다. 자외선 B는 주로 표피층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염증을 유발시킨다. 붉은 반점이나 피부 화상, 심할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닿게 되면 이 세포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실제로 단백질, 탄수화물 또는 핵산 이런 거에 모두 다 이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산에 이상을 일으켰을 때 그게 소위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유전자 염기서열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염기서열이 큰 무리가 없으면 뭐 흑자나 검버섯 만들고 말겠지만 그게 아주 잘못되면 피부암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센터는 한반도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을 측정해 공표하고 있다. 자외선이 가장 많이 도달하는 시간과 계절은 언제일까? 보시면 X축이 시간대입니다. 00시부터 24시까지가 되겠고 보통 아침 5시나 6시경에부터 해가 뜰 때부터 자외선이 관측이 되기 시작해서 그 피크가 12시경에 가장 많은 자외선 복사량이 관측이 되고요. 그 5월달, 6월달보다 7, 8월에 오전의 영향 때문에 7, 8월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연산 밑뿌리가 여기 자외선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밑뿌리 잡아가지고 아버지 보양식 해줘야지. 우리는 평소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도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수영장을 가도 실내 수영장 같은 데만 가게 되니까요. 예. 밖에 나올 일은 많이 없어요. 실험은 2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한 다음 피부에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다. 야외 활동은 자외선이 강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옥수수 수확과 미꾸라지 잡이로 2시간이 흘렀고 가족은 그 시간만큼 자연스럽게 자외선에 노출됐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소금쟁이들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발 담궈서 흠이 없이 이렇게 잘 잡는 모습 보니까요. 참 흐뭇하게 좋은 것 같아요. 약 2시간의 야외 활동,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피부의 붉은 정도인 홍반지수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자외선에 노출되기 전에 비해 홍반지수는 최고 22%까지 증가했다. 자외선 같은 것들이 이제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 표피층과 진피층 위쪽을 갖다가 주로 공격을 하게 돼서 혈관들의 그 흐름들이 일단 올라가게 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각종 사이토카인들이 피부 내에서 유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유출이 되면서 피부의 혈류량은 늘어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이제 바깥으로 눈으로 표현되는 게 이런 홍반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마도 할게요. 피부가 받은 자외선 양은 일생 동안 누적돼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 올해 81세의 최남선 할머니.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자외선에 노출된 삶을 살아왔다. 주사로 마취를 좀 할 거예요. 농촌에 데키는 데려지지요. 이 식량 나는 건 다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요. 곧 하다가 정점시간만 점심 먹으면 또 나가서 7시까지는 해야죠. 할머니의 병명은 광선각화증.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피부 종양으로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얼굴이나 손등에 주로 발생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으로 햇볕을 좀 오래 쬐다 보니까 이 피부 종양뿐만 아니라 주변에 얼굴 주변에 광선각화증이라고 하는 피부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전 단계에 있는 병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피부암 적출 수술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광역동 치료라는 치료를 1차적으로 했었고요. 할머니는 이미 2차례 편평세포암 치료를 받았다. 편평세포암은 햇빛에 손상된 피부에서 발생하며 망울이나 습진 같은 증상을 보인다. 피부암 전 단계인 광선각화증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습진과 유사하다. 만약에
조기 발견이 늦어지게 된다든지 또는 이게 그냥 습진처럼 생각하시고 뭐 10년, 20년 지내다 보면 아주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수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부암은 자외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발병한다. 올해 72의 진복순 씨. 3년 전 생긴 가벼운 상처가 피부암으로 발전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내리는 순간에 그 차 문으로 콕 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피만 조금 비치고.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쓰고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연고만 바르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병명은 기저세포암. 전이할 확률도 낮고 조기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편평세포암과 함께 가장 흔한 피부암이다. 전이하는 확률이 뭐 보고에 따라서 1000분의 1에서 한 10만 분의 1 정도까지 그 보고 그 전이율이 굉장히 낮은데 전이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치료가 방사선을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되고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기저세포암은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얼굴과 팔 부위에 주로 생긴다. 방치할 경우 주위의 정상 피부까지 파괴시킨다. 최근에는 자외선 축적량이 많은 고령 인구의 증가로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모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피부 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자외선 차단이다. 프로골퍼 김하늘 선수. 그녀는 필드에 나올 때마다 챙기는 게 많다. 일단 모자 먼저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고 그리고 우산 피는 거. 우산 피는 거. 네. 골프 선수들은 한 경기에 5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된다. 자외선에 노출된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완전히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머리가 너무 아픈 날도 있고요. 진짜 뜨거운 날에는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 선크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요.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씻을 때 너무 따가워서 못 씻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품들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차단율 측정 실험을 했다. 모자와 선캡은 99%, 양산은 98%, 선글라스는 82%의 차단율을 나타냈다. 피부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제곱센티미터당 0.2mg을 바르는 것이 정량이다. 어느 정도를 발라야 정량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인 남자의 얼굴 면적을 측정했다. 지금 얼굴 면적을 재봤더니 400제곱센티미터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권장량은 제곱센티미터당 2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제곱센티미터에서 계산을 해보면 0.8 정도, 이 정도 발라주는 것이 권장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권장량은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얼굴이 하얗게 될 정도다. 보통적으로 이게 정량이라 해도 이거보다 얇게 바르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정량보다 적게 바른다. 이 경우에도 차단제의 효과는 나타날까? 실험 부위에 자외선을 쪼인 다음 홍반 발생 정도를 관찰했다. 소량을 바른 곳엔 약한 홍반이 생겼다. 그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소량만 발랐을 때는 한 40ml 정도 쪼여줬을 때 홍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소량을 발랐을 때는 이렇게 햇빛에 노출됐을 때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렬한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은 약 300만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한 곳으로 이때부터 피부와 자외선과의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다른 유인원과는 달리 인간이 털없는 피부를 가지게 된 것도 이 햇빛과 관련이 있는데요.